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아슬아슬했던 우리 증시는 그래도 현재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트렌드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트렌드들의 지속성의 여부일 텐데요.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시장을 뜯어봐야 하고요. 그러한 전략들 속에서 시장에서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이 시장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태급 기업과의 신설 합작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수페타시스에 관한 사업성들이 더욱더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게이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양자기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SK텔레콤이 양자기술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려 21%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인 테마일지 또는 장기적인 테마일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될 텐데요.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상 최대의 130조의 반도체 투자 레거시 장비에 관한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계속해서 규제해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에 관해서 또다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주로 서플러스 글로벌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큰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ICTK가 될 텐데요. 저희가 앞서도 설명해드렸던 이슈가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의 양자암호 상용화에 공동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소식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테마에 관한 지속성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피델릭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동반 상승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면밀한 전략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그럼 오후장까지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불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지수에서 좀 괜찮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크게 좀 안도하시는 수준은 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에서 외인 수급이 최근 이거래일보다는 좀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증시 어떤 분위기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일부 수급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조가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안정감을 좀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특이 동향들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오늘도 역시나 개별 장세, 개별 테마 이슈 부각에 따른 선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은 양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우리가 대체적인 어떤 지수가 점진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려면 사실 우리가 좀 대형주 수급, 특히나 우리가 실적 기대 요인들로 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사실 수급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이 저PBR 관련 기업 밸류업 관련된 편입지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들이 어제 좀 강했고 전반적인 어떤 수급 동향들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은 일부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 소폭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어제에서 오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해당되는 어떤 역량들 특히나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조정들이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 추이를 조금은 좀 무겁게 한 영향이지만 그렇게 좀 크게 우려하시는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아직 우리 증시 역시도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해당되는 단기성 수급들이 대형주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종목별로의 차별화들이 조금 이어지겠죠, 대표님? 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좀 동향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증권사 리포트의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3분기 전체적인 어떤 추정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40% 정도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대비 다 낮아졌습니다. 컨센 자체가 그렇죠. 많이 낮아졌죠. 최근 1개월 네. 기점에서도 예상보다도 조금 더 눈높이는 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은 사실 업황이 일부 피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은 호실적 기조를 좀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우리가 계절적인 특수를 감안해야 돼요. 특히나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들. 우리나라도 3분기에 굉장히 좀 휴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명절도 있었고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조업 일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 실적 기조가 지난해보다는 소폭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업 일수 차이를 좀 제외한다면 비교적 그래도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줬던 종목들 내지는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9월 수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조선, 뭐 방산, 그다음에 화장품 일부 종목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에는 2분기 대비 적자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작용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뭐 세트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패널 공급량들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2분기보다 그리고 3분기에 조금 더 완화된 실적 기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도매 판매량들은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좀 감소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실적 피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실적 피크라기보다는 사실 3분기 기점에서는 뭐 계절적인 비수기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익 지표를 얼마만큼 개선시킬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2분기에도 우리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SUV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익 구조를 좀 탄탄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3분기에도 2분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나올 텐데 섹터 단으로 보자면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조선 그리고 방산과 같이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올 만한 그런 섹터군들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수출입 지표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실적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다보면서 투자의 전략들 잡아보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잠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관련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네. 폐지를 해달라, 이제 폐지에 관한 의견들을 좀 모아달라. 이러한 이슈들이 투심을 좀 살아나게끔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상승하지 못했던 어제 미국 증시 보세요. 어제 너무 좋았죠. 뭐 S&P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네. 사상 최고가 엔비디아는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차 최근에 니케이 지수도 우리 증시에 나는 낙폭 대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최대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감안해 보면 우리 증시가 유독 지금 과거에 우리가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과 좀 맞물려서 커플링 됐을 때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한 2,800에서 2,900포인트 코스피 기준이에요. 그 정도 좀 갔어야 되는데 아직 2,700선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대외 연수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에서는 금투세 이슈가 사실 매듭을 짓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불확실성들을 계속해서 좀 잠겨냈던 부분. 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금투세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차라리. 네, 맞아요. 딱 결정을 좀 해라. 네, 이런 맞아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시장에서 한 번 충격받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부각되고 다시금 질질 끌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수급상 어떤 불합리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는 뭐 10월 달에 해당되는 어떤 이 당의 기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2월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번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고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여론들을 좀 고려했을 때 금투세 폐지 내지는 뭐 유예 방향으로 좀 결정되는 것이 좀 빨리 결정이 좀 된다면 시장의 어떤 수급은 충분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급에 관해서도 전망 가능성들 함께 내다보게 됐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금투세에 관한 리스크들 언제나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해서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더라고요, 대표님. 이게 네. 이제 사실 시설 설비, 그러니까 전력 설비에 관한 우려감들이 계속 기업들한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형 원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인 테마일까 장기적인 테마일까도 궁금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 중에는 정말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7월 달에 쾌거가 있었죠. 체코의 이 전체 규모 원전 수주가 30조 원 규모였는데 이 부분이 일부 2기 정도가 좀 홀딩이 되면서 한 24조 원대로 좀 내려왔고 체코의 두쿠버니 2개, 테멜린 지역의 2개에서 전체 4개에 대한 공급량 이 부분은 아직 2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에 대한 선정, 초기 착공은 두쿠버니 2기가 좀 먼저 선행이 될 텐데 본계약이 3월입니다. 다만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이의제기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이 전반적인 섹터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영향이었고 해당에서는 이번에 뭐 체코 방문 이후에 명확한 성과가 좀 있었는가라는 어떤 의문도 좀 있지만 저는 해당 대상은 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3월에 좀 본계약까지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십니다.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좀 바뀌게 되면서 해당돼서 우리가 아직 가시화된 어떤 수주전을 좀 이루지 못했던 측면들이 7월을 기점으로 좀 이뤘다는 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후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유럽 주요국에서도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체코를 좀 필두로 해서 시공 능력을 좀 입증해 준다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지난 5월에 좀 발표했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아직 올해 구체적인 어떤 시행안들이 확정되지 못했지만 초안을 좀 봤을 때는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에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4기를 2037년까지 좀 도입하는 그런 플랜을 조금 설정은 했는데 이 역시도 국회 비준을 좀 통과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고려 사항들은 업황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모듈 원전을 좀 도입하겠다. 해당해서 뭐 그런 이슈들이 나. 그렇죠. 네. 2032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좀 건설하고 2030년을 목표로 좀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카이로스 파워라는 이 업체입니다.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업체들은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좀 기억에 좀 남겠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에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도 2027년에서 2030년도에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상용화 부분들을 좀 공헌했기 때문에 해당돼서 이 부분은 먼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듈 원전이 좀 공식화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 K원전에도 충분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인데 이 부분은 시공 능력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공 능력, 시공 일자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공장에서 80%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해서 나머지 20%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비용의 어떤 감소 요인들 이런 것들에 관련 관점에서의 어떤 경쟁력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영향들 좀 있겠지만 내년 단기적으로 3월에 분기약 이후에 추가적인 성과를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체코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소형 원전 관련해서 시장이 뜨거웠던 게 이제 구글이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소형 원전을 얼마나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 3월에 아마존이 먼저 이러한 소형
원전 관련한 기업과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이 또 우리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오픈 AI도 이러한 원전 기업들과의 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상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이 이슈 이 부분은 명확하게는 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본계약을 확정 짓는다면 이런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 체코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좀 할 것인가 90%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뭐 K원전이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0%의 그 불확실성 이 부분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우려감들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후에 수조전 이후에 연동된 실적 주목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앵커님이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타임라인 일정에서는 SAMR이 단기에 우리가 착공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이게 뭐 기술의 고도화 관점, 전반적인 어떤 투자 규모라든가 그다음 미국 안에서도 안전성이라는 확보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부분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전반적인 최종 목표는 초기 상용화 가지만 저는 한 2030년도는 일부 시공 건수가 좀 더 마무리되는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 좀 보시기 때문에 아직 시점 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24년도 내지 2025년도부터 해당되는 소형 모듈 원전의 착공 관련된 이슈라든가 주기기 제작이라든가 원전 기자재 업체들과의 어떤 공급 이력들을 좀 바탕으로 하면 이 역시도 우리 기업에 충분한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